그거는 이제 쌤이 그때 브리핑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 거고, 임장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그 2024년도에 물량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 말씀하셨죠. 현재 시점이 투자 시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언제쯤 투자 시점이 될까라는 걸 조금 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입주 물량 많았을 때 단지 세부 사항인데, 최근 거만 봤을 때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초반까지가 물량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레미안 프로지오하고 자이 아이파크, 기산동 쪽에 거의 한 3, 4천 세대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평형대를 좀 봤더니 25평이 좀 많더라고요. 비중이 확실히. 그리고 5억에서 8억, 뭐 7, 8억 이렇게 사이 위치마다 달라가지고 전세가랑 좀 확인을 해봤어요. 왜 가격이 더 많이 흔들렸을까? 근데 이게 지금 재건축이기 때문에 선호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확실히 25평이 좀 비중이 높지 않나? 원래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텐데 30평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걸 좀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시기별로 입주물량 들어올 때부터 12월까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전체로 봤거든요. 12월까지 끄는 거는 12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해가지고 그 전까지 하락한 게 얼마나 더 많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평형대별로 봤어요. 20평, 30평 나눠가지고. 20평대는 그 공작부영 뭐 여기 관악타운, 김덕원 삼성. 20평대가 30평대 다른 거는 하락폭이 40%까지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30평대는 이만큼은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마이너스 40%, 그다음에 마이너스 30%. 아무래도 비산동 쪽이다 보니까는 그 주변이 확실히 더 컸고 학군지 쪽은 20평대가 많이 하락하진 않았고 비산동 쪽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30평대는 오히려 최대가 30%까지밖에 안 떨어졌죠. 메가트리아 평촌자이아파크 이제 준신축 신축이랑 그 근처에 있는 단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량이 늘어가지고 가격폭이 얼마 늘어나 봤더니 아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단지들이 상승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약간의 그 반전이 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20평대가 확실히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8, 9%. 30평대는 맨 예외적인 거고 보통 한 5, 6, 7.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많이 된 단지들이 많이 떨어진 특징들이 그건 것 같아요. 가격의 하락폭이 큰 단지들이면서 거주 두 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랑 재건축 이슈가 있던 단지들이 거래량이 늘었고 또 하나는 준신축, 신축, 좀 거주하기 편한 역세권 근처였던 걸로 네, 확인을 했고요. 단지별로 조금 몇 가지 샘플링처럼 해가지고 하락의 폭과 하락 금액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전체 폭 말고 시기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푸른마을 인더강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던 구간 있잖아요. 2019년도 입주 물량 때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게 9천만 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본 거냐면 이 시기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다음 입주가 들어왔을 때 그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물량들 중에서 가장 어디가 많이 떨어지고 입주가 좋은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입주 물량 때문에 흔들릴 때 이게 정도 가격이 하락하겠구나 미리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왜냐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1억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의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확실히 30평대가 네 조금 덜 하고 이 다음 거 보면은 30평대네요. 여기는 이제 수가 다른 거니까. 그다음에 안양 메가트리아 그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20평대랑 30평대랑 얘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던 게 20평대 하락이 34%인데 거의 1억 가까이 떨어졌고 30평대는 덜 떨어 7천만 5% 정도 하락하는 폭이 20평대가 14%였고 30평대가 거의 5% 정도니까 하락의 금액은 차이가 나진 않지만 폭 자체가 20평대가 더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 말은 이제 하락을 더 많이 했다라는 뜻이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거래량은 6억대 이러다 보니까는 20평대가 먼저 반등을 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다음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찾는 수요층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제가 거기 먼저 진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걸 느꼈거든요. 30평대가 아무리 싸도 20평대가 수요층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러면 그걸 먼저 내가 가격을 낮게 잡아가지고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해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쭉 그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귀인말은 확실히 이 시기에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전세가는 제가 아직 못 보긴 했는데 매매가 특히 30평대는 7천만 원이잖아요. 55%고. 근데 20평대는 사실 최근에 거래가 한번 돼서 그렇지 거의 거래도 찍히지도 않았고 변동폭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건 오히려 상승으로 나타나거든요. 빨간불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학군지는 확실히 영향을 덜 받는 거구나, 학구나. 왜냐면 똑같은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무궁화 경남도 7억대가 경매가 찍혀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싸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봤더니 오히려 뭐 저는 되게 많이 떨어진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뭐 이런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가끔은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을 시점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 마찬가지로 얘도 가격이 거의 흔들리질 않았더라고요. 30평대는 20평대는 떨어졌네요, 조금. 그래도 근데 앞에 거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진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이건 다 단지를 제가 좀 몇 개 샘플링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앞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의 위치랑 이제 파형대를 봤거든요. 대부분 비산동 쪽이랑 위쪽이잖아요. 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아래쪽이고 트리지아 그 말고 에프라우드랑 평형대 또 봤더니 이게 거의 25평이 또 많더라고요. 여기도 센텀도 25평이 900세대, 트리지아도 1000세대가 넘고 그러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20평대 가격대가 더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게 가격대는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도 거의 6, 7억, 7, 8억 이렇게 돼요. 20평대가. 그러면 이 가격대가 비슷하게 가격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입주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이제 위치에 따라서 각자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메가트리아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300세대고 바로 옆에 있으니 그러면 이제 저는 예뿐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자이 아이파크도 신축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곳에 더 금매가 나오는지 따라서 내가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25평대가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확실히. 다음에 제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자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한 가지 정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그 기간과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달라지는데 근데 저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 봐야 될 수 있는 것. 근데 사실 지금은 그 금매들이 다 거래가 된 다음에 다 호가가 높아진 상태예요. 대부분 단지들이. 그러면 조금 저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이렇게 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면 우선은 가장 먼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가 뭘까? 근데 어쨌든 일기 신도시는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리모델링 추진을 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을 소형 평형을 싸게 해서 먼저 들어가서 저는 그거 끝까지 가져갈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그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중간에 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상승 신호가 왔을 때 그거를 팔고 다른 입지 좋은 쪽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가격이 가장 많이 좀 금매가 나올 수 있는 단지들을 제가 선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하나를 한 다음에 제가 그 예를 들어 1, 2년 내로 팔 수 있으면 팔고 다음 단지 넘어가는 형태로 항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 타이밍이 한 번만 오진 않잖아요. 여러 번 오기 때문에 그걸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임장을 통해서 느꼈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가진 금액이 작으면 작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학군지 물론 좋은데 내가 실거주 하지 않는 이상 거기는 하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내가 그 금매를 잡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입지가 괜찮은데 2순위, 3순위로도 갈 수 있는데 흔들릴 수 있는 단지가 무엇이냐. 그걸 제가 느꼈을 때는 무궁화랑 그런 초원 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가격을 싸게 사면 어쨌건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